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합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 박한수입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 10월 26일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감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또는 인터넷 컴퓨터로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국토개법 용도지구편인데요. 제9탄입니다. 지금까지 1탄부터 8탄까지 제공했는데 아직까지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파트는 용도지구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총망라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문제를 들어가겠는데, 이 내용은 공법, 기출, 지문,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용도지구표입니다. 자, 문제 들어가죠. 국토의 계획 및 은원 법령상 용도지하는 설명이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하고 가로 안에는 알맞은 내용을 써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1. 경관지구는 도시, 수변, 시가지 경관지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경관지구는 도시, 수변, 시가지, 이건 틀립니다. 이게 개정됐는데 경관지구는 약자로 경자시특 이렇게 암기하세요. 경자시특 이렇게. 그래서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 보겠습니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은 맞습니다. 보호지구는 암기하실 때 보역중생 이렇게 암기하세요. 보역중생.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출제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진흥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금방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X입니다. 이 개발지구는 암기하십시오. 개, 주, 산, 감, 복, 특 이렇게 암기법. 개주산, 개가 주산을 입에 물고 감복특한테 보러 다닌다. 개주산, 감복특, 개주산, 감복특에서 주거, 산유통, 관광향, 복합, 특정 개발지구로 세분 지정합니다. 4번이죠.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분화해 정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암기하십시오. 방자시, 방자시 이렇게 맞습니다. 고도주 보겠습니다. 5번. 고도주는 최고 고도주, 최저 고도로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종전에는 이와 같이 세분 정하도록 했었는데 작년도 이 용도지구편을 대폭 개편 개정하면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고도지구 이렇게 두 가로 세분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그냥 세분 하지 않고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도는 세분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최고, 최저로 세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도지구다라고만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도지구는 세분 지정할 수 없습니다. 6번 보죠. 취락주는 주거, 사연, 집단, 취락주 세분 지정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6번은 틀렸습니다. 취락주는 두 가지로 쓰면 되는데요. 암기하십시오. 취, 자, 집. 취, 자, 집. 그래서 암기법 취자집입니다. 주거 취락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7번 보겠습니다. 취락주는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게 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인가요? 이 취락지를 지정할 때는 이 6곳의 장소에다가 정소에서 그 말에 취락이 있다. 마을을 취락, 불락이라 하는데요. 불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이 취락지는 아무 곳에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곳만 지정할 수 있다. 약자로 기하십시오. 녹,
녹관, 농자, 계도. 암기해야 됩니다. 녹관, 농자, 계도 이렇게.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재능 보존지역,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격 이 6곳에만 그 취락을 정비해 나고자 정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취락주는 두 가로 세 번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연 취락주하고 집단 취락주. 자, 이 중에 녹지, 관리, 농림, 자연경, 보존지역 이 네 가지 용도 장안에다가 불악,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때 정한 것이 자연 취락주고요. 개발 제한구역에 따라 정하는 것이 집단 취락주입니다. 계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집, 집단 취락주고 이 도시장 공구역, 도시장 공구역도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 공헌 및 녹지하는 분밀에 따라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하는 취락주가 뭐냐 하면 집단 취락주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8번과 9번을 통해서 그걸 체크해 보겠는데요. 8번. 이 용도지구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제한 보존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필요한 경우를 지정하는 용도지구 이렇게 뭐라 했죠? 뭡니까? 녹관, 농자에 따라 정시 자연 취락주구이고요. 9번. 국토개법령상 개발 정비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뭐냐 이렇게 뭐라 했죠? 계집 이렇게 하십시오. 계집. 개 키우는 집, 계집 이렇게 집단 취락주입니다. 집단 취락주는 개발 장벽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다 이렇게 하십시오. 10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용도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위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되는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자, 어떤 용도지구인가 보세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립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역사, 문화 이 말에다 포인트 잡고 보호에다 포인트 잡고 지구 이렇게. 그러면 역사, 문화가 들어가는 용도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주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주다. 이건 중요하니까 꼭 좀 짝짓 잘해주시고. 12번 보겠습니다. 어떤 용도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지정되는가? 여기에 힌트가 있죠. 자연경관지구다. 이렇게 자연경관지구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자연경관지구죠. 13번 보겠습니다. 어떤 용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이게 중요하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인가요?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바로 고도지구이다. 입니다. 그래서 13번 답은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폐지했습니다. 그냥 고도지구다라고 정하는데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최저 한도가 아니라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14번. 어떤 용도지구는 건축물림과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방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인가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건축물림과 밀집해 있는 지역, 이걸 세자로 시가지다. 우리 시가지 보면 인구 건축물 밀집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말 건축물림과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러면 이걸 해서 시가지 딱 줄 것이고, 시가지 나오고 재해 예방을 방제 이렇게 했어요. 방제 지구. 그래서 방제는 방제지인데 시가지에 따쳐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다. 15번 보죠. 자, 어떤 용도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면 급경사 주변 지역은 우리 개발의 손때가 묻지 않았으니까 자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연 그대로다.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면 급경사 주변 지역은 자연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하여 재해방은 두 자로 방제 이렇게 해요. 재해방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 지구나 아니에요. 방제 지구인데, 자,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면 급경사 주변 지역 하면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 방제지구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6번. 자, 어떤 용도지구는 중요한 시설의 보호와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일까요? 여기 힌트가 있죠. 중요한 시설물 때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이렇게. 자, 17번 보겠습니다. 어떤 용도의 지원 목적일까요?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용도지구다. 이게 뭡니까? 바로 산업 유통 개발 지구다 이렇게 하십시오. 18번. 자, 어떤 용도지구가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용도지구다. 이것은 둘 이상 기능, 여기에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둘 이상을 개발한다. 복합 개발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발 진구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19번 보죠. 자, 어떤 용도주가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주를 생각해 보세요.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유통 물류 기능 및 관광 휴양 기능 A의 이게 힌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특정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용도주가 뭐냐 하면 특정 개발 진구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특정 개발 진구. 20번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역건설이 필요할 때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 공격적으로 제한한 바에 따라 어떠한 용도지구 및 용도지를 추가로 또 세 번 지정할 수 있냐? 조례로 추가 세 번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추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경관지구가 하나 있어요. 경관지구. 그리고 자, 이게 오타 나왔는데 그래 여기서 경관지구만 추가로 세 번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그냥 세 번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좀 자르십시오. 이걸 뒤로 옮겨야 되겠어요. 오타 나왔습니다. 그래, 자, 이 경관지구는 추가로 세 번 정할 수 있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그냥 세 번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자, 21번.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의 새로운 우리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하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9개가. 법령에 규정된 그런 용도지구의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용도구역만으로 효율적인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설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 신설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자는 그 용도지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치도록 할 것과 해당 용도지구, 용도구의 행위자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완화한 것은 안 돼요. 그래서 22번 답은 완화. 자, 22번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도시군역으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까요? X입니다. 여기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은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원의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용도구 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23번. 용도지구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되어 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식시키는 것. 틀렸죠? 왜 틀렸냐? 이 용도지구는 토지용의 2차적 규제를 가하기 정하고요. 1차적 규제를 가하기 정한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행위지 않을 거죠. 용도지역이지 구역이 아니에요.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정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되어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대시키고자 용도지구는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용도지역 틀렸어요. 이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고 용도지역은 1차적, 용도는 3차적. 그래서 1, 2, 3입니다. 그래서 이거 용도지역은 군조지로 말하면 1스타, 용도지구는 2스타, 용도구역은 3스타.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나 적용해 나가고자 지정하죠. 3스타에게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투스타가 이래라저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쓰리스타의 용도 구역은 용도 지구 또는 용도적인 투스타, 원스타에게 이래라저래 할 수 있죠. 강화, 완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용도 지구는 투스타. 용도 지구인 투스타가 누구에게만 이래라저래 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인 원스타에게만. 그래서 용도경 쓰리스타에게는 이래라저래 할 수 없어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용도 구역이 아니라 용도 지역의 균형을 증명시켜주기 위해서 용도 지역은 지정합니다. 23번 틀렸네요. 24번 방화지구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1종, 제2종 방화지구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방화지구는 조례로도 절대 세분하여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례로도 세분 정할 수 없는 게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 다음에 바로 복합 용도지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방화지구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1종, 2종 방화지구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5번 보죠. 복합 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게 정하는 지구인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완화하면 복합 용도지구. 그래 이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26번 나오는데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어떤 지역에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1, 1개, 1, 1개 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 복합 용도지구는 세 곳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겠다만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을 바로 완화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또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가 있다. 그러면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일부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완화해 주죠. 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정한 건축물로 추가 건축을 완화해서 인정해 주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27번 보면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풍세,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상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무슨 지구의 지정을 도시군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바로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는 이렇게 산사태, 풍세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상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 그리고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방제지구다라고 도시군으로 결정해서 나가야 합니다. 의무사입니다. 이거 해야 한다. 자, 28번. 자연취락지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소를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은 기출된 질문인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취락지 안에서는 5층짜리는 절대 질 수 없어요. 4층 이하의 범위에서만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5층 안 됩니다.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29번. 자연취락지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자, 5층이 아니라 4층 이하의 방송통시설을 자연취락지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자, 30번 볼까요? 방제지구는 풍세, 산사태, 집안붕에 우려가 있는 장소에 따라 재해를 예방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바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를 하는 경우 그 방제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를 하여서 건축할 때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한한다. 맞습니다. 층수. 자, 층수. 예컨대 이 용도주가 지금 자연 녹지기다. 자연 녹지기다. 아니면 뭐 보존 녹지기다. 생산 녹지기다. 또 보존 생산 계획관리기다. 이런 지역에다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방제지구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보존 생산 자연 녹지, 보존 생산 계획관리에서는 허용되는 건축할 때 4층에 밖에 못 집니다. 그런데
그 4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한 그 용도적이지만 그 안에 방제주가 지정됐다. 방제주 안에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그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축했다면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지하니까 바로 필로티까지 해서는 5층까지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필로티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한다.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했다면 1층은 필로티, 다음에는 필로티가 아닌 2, 3, 4, 5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간상 5층까지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방제주 안에서는 용도 제한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바로 1층 건물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를 한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령에 나오는 용도지구 편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 기출됐지만 또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6과목이죠. 과목은 5과목이지만 책이 6개나 나와가지고 공부하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때는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그때 또 힘을 받아서 하십시오. 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